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식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이주연의 돈벌이 스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02-3153-2642로 지금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의 고민인 종목들 최대한 자세히 상담을 도와드리겠고요. 문자 샵 0082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좋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어저께 이제 미증시 금요일 날이었죠. 금요일 미증시 영향을 그대로 좀 고스란히 받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오미크론의 확산세 굉장히 좀 가파르게 미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긴축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주가를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사실 오늘 밤 미증시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게 되면 뭐 다우존스라든지 S&P 500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 괜찮은 상황이지만 좀 성장주들이 모여 있는 그러니까 이런 이자가 올라갈 때 금리가 상승할 때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추세대 하단 자리에 탁 자리를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선물 시장이 특히 미국 나스닥 선물이 그렇게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하단 자리를 깨고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전저점 구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5,000포인트 구간이 전저점 구간인데 이 구간에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요 지금 보이시는 까만색 라인이 200일 이평선이거든요. 그래서 월가에서는 이 202평선을 굉장히 좀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202평선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두시고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주유소에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상 시점이 오게 되면 시장은 단기적으로 충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물론 그 금리 인상까지는 내년 뭐 5월, 6월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은 좀 남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한다라는 이슈로 인해서도 증시가 이렇게 조정을 좀 받고 있다. 그래서 여전히 상승 추세에 놓여 있고 하단 부근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그래도 이런 자리를 이탈하는 시점에서는 시장이 조금 충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두시고 마음의 준비를 그리고 보유하신 현금들을 조금 이렇게 보수적으로 유지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뭐 샵 0082로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셔도 좋고요. 아래 보이시는 하단에 QR코드 찍으셔서 노란톡방 참여하신다면 뭐 이런 이야기들 장중에도 제가 지속적으로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코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너 시간 이주연의 오늘장 키워드입니다. 오늘 키워드는 코로나19 그리고 인수합병, 긴축 우려 이렇게 꼽아봤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긴축 우려감, 미증시를 압박하고 있고 글로벌 증시를 압박하고 있는 그런 이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각 증시, 각 국가들마다 이렇게 좀 대규모로 자금을 풀었던 부분들을 회수하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축 우려감이라는 것은 사실 뭐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가 역사적으로 2015년도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 7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했던 시점을 생각해 보면 증시가 한 17% 정도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도 그 정도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뭐 큰 폭의 조정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이후에 경기가 굉장히 이제 좋다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큰 폭의 또 상승을 했었어요.
물론 뭐 이번에는 워낙에 유동성 장세로 크게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와 똑같은 흐름이 나올 거다라고 속단하기는 좀 이르다라는 생각은 들지만요. 그래도 우리가 이런 테이퍼링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부분은 결국 연준이 이런 뭐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2015년도 당시에는 인플레이션의 압박이 이 정도로 크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각종 지표들이 굉장히 지금 가파르게 물가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인플레이션 압박 때문에 경기가 회복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좋아진다라는 그런 시그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상을 해서 일단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고 간다라면 굉장히 시장에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죠. 아무래도 시장은 그런 부분들을 지금 좀 선반영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라는 이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에서도 굉장히 확산세가 커지고 있고요. 하루에 뭐 12만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에서도 지금 뭐 오미크론은 그렇게 확산세 크지는 않지만 델타 변이라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진자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죠. 거기다가 이제 위중증 환자들이 급증을 하면서 치료를 실질적으로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굉장히 큰 그런 우려감이 드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 때문에 여전히 지금 지난주부터 제가 지지난주에도 제약바이오들이 계속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2주간 계속해서 제약바이오들의 상승세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1월 달까지는 제약바이오 섹터들, 특히나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변동성이 계속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좀 하신다라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전히 시장의 수급은 코로나19 관련주들로 좀 쏠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 주 들어서 오늘 월요일인데 조금 분산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는 있습니다. 요게 이제 어떻게 분산되고 있냐면 인수합병, 그러니까 게임주들이 좀 최근에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면 거래대금 순으로 우리가 일단 나열을 해놓고 보게 됐을 때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기존에 이제 거래대금이 큰 대형주들을 제외하고요. 시장에서 어떤 특정한 이슈로 인해서 수급이 쏠리고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이제 나열을 해보면 오늘 1조 2천억 거래대금이 터진 한국 BNC 같은 경우 이런 게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이슈가 붙으면서 이렇게 수급이 많이 쏠렸고 또 강한 시세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이제 EUV 반도체 그 소재 관련해서 이제 국내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완전 생산을 하는 그런 이슈가 또 나오면서 이렇게 시세가 좀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썬데이 토즈인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노란톡방에서도 이렇게 급등하기 전에,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관심을 가지고 보시라고 계속 이야기를 드렸던 그런 종목인데 시세가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차트가 우상향하는 흐름에 저항 자리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관심권에 놓고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이 이제 올라오고 나니까 재료가 나왔습니다. 위메이드라고 여러분들 주식 시장 쭉 지켜보시는 분들 알고 계실 텐데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던 메타버스와 NFT 재료가 붙어서 큰 폭의 상승을 했던 위메이드라는 종목이 있는데 그 게임주와 지금 뭐 어떻게 합병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썬데이 토즈까지 이렇게 좀 급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넥슨 GT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넥슨 GT와 그다음에 넷게임즈도 같이 합병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지금 거래대금이 뭐 2천억 넘게 터지면서 이렇게 또 급등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이렇게 우리가 쭉 지켜봤을 때 이런 게임주들 인수합병 관련해서 엮인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더라라는 부분을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은 게임주들이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트리거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는 뭐 YGM 게임이라든지 좀 다양한 게임주들, 기존의 NFT나 메타버스로 뭐 워낙 많이 오른 종목들 말고 바닥권에서 이제 천천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게임주들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중국 판호가 열린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조금 작용을 하는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이쪽 섹터들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 긴축 우려감에 이제 조정이 나온다라는 거, 아무래도 금리 인상이 될 때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은 아무래도 이런 그 이자를 받는 그런 기업들이겠죠. 그래서 뭐 우리가 KB금융이라든지 아니면 은행주들도 괜찮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시장 조정받으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눌렸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긴축 관련된 금리 인상 관련주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있게 보시되, 지금은 사두고 그냥 여유 있게 묻어두기에는 조금 늦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보시길 바라겠고, 큰 폭의 뭐 시세는 나오지 않더라도 5에서 한 10%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은행주들, 보험주들 이런 곳에서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관심 종목들을 최대한 압축을 하셔가지고 시장에서 돈이 쏠리고 있는, 돈이 몰려가고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나 만약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라면 전기전자 관련 섹터들, 외인들이 많이 사놨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는 것까지 덧붙여 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 코너 여기서 마치고, 전화번호 고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02-3153 그리고 2642로 여러분들 전화 주시면요, 지금 궁금하신 종목들 상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빨리 전화 주시고요. 문자 샵 0082로 또 문자를 남기셔도 제가 자세하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쉬었다 올게요. 네, 두 번째 코너는 이제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문자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C 케미칼 문자 주셨는데 92,800원에 9,280원이네요. 9,280원에 비중 20%. 9,280원이면 뭐 최근에 한번 거래량 터졌을 때 좀 매수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조금만 상승하면 이제 매수가 올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차트적인 흐름은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저항으로 자리 잡았던 구간이 8,000원대인데, 이런 8,000원 저항 라인을 지금 지지를 해주고 반등이 나오는 흐름, 그리고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좀 크게 터져줬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어저께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가 증가한 부분, 그리고 오늘 갭 상승해서 상승 음봉으로 좀 마감을 해줬는데, 역시나 긍정적으로 좀 보인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실적적인 부분 3분기까지 지금 뭐 한 4년간 최고 실적 보여주고 있고, 부채라든지 이런 부분도 딱히 문제될 건 없어 보여요. 오늘 뭐 GSE도 그렇고 기존에 이제 에너지 관련주들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강하게 움직였는데,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사업, 바이오 디젤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일단 뭐 4분기까지 해서 실적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지금 시가총액 1,970억이면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한 3천억까지는 올라가야지 이제 적정 주가 수준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업사이드는 한 50% 정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고가권에서 이렇게 횡보하면서 만들어진 저항대가 11,000원 그리고 뭐 1,500원대 이렇게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까지는 좀 무난한 상승이 나와주지 않겠나. 그러니까 시장만 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준다라면 괜찮은 흐름을 좀 이어갈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이 뭐 썩 그렇게 나쁘지만 않다 해도 제 생각에는 좀 상승하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지금 단기적으로 조정 나오던 흐름을 이렇게 상방으로 이탈시키고 눌렸다가 다시 상승하는 흐름으로 가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그렇다면 단기 고점, 그러니까 바로 이제 위에 보면 거래량 터진 날 윗골이 달리는 가격대가 9,600원인데 요 가격 저항까지는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일단 보유 관점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 손절가는 8,200원 정도 딱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지금 2,900에서 3,050포인트 박스권을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하단을 좀 크게 이탈시키면서 무너질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종목도 뭐 저점을 이탈시키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손절가를 제시해 드렸으니까 이 부분만 좀 잘 지키시면서 보유해 보신다라면 괜찮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상담 전화네요.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네, 선생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금호석유고요. 아, 금호석유. 네, 네. 26만 5천 원에 15%예요. 26만 5천 원요? 네. 아, 추가 매수를 한 번도 못 하셨다, 그죠? 아니요, 이거 추가 매수 해가지고 물타기 여러 번 한 건데 이렇게 되셨어요. 아, 진짜예요? 네. 자, 26만 5천 원인데 추가 매수를 여러 번 하셨는데도 평단이 이러시구나. 일단 제가 이제 톡방에서도 이야기 드렸는데 이거 추가 매수 하지 말고 일단 기다려보자라고 계속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네. 지금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흐름이 좀 바뀌긴 했어요. 그죠? 네. 요때보다는 제가 좀 생각할 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뀐 것 같고 그러니까 언제냐면 7월 달에 이렇게 횡보할 때는 반등이 나온다라는 생각보다는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9월 달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조정을 충분히 받았어요. 지금 금호석유가 한 7만 500원, 그러니까 뭐 거의 7만 원대부터 네. 지금 30만 원 조금 안 되게까지 이렇게 올라왔는데 요 구간에서부터 이제 요 상승폭을 보면 지금 뭐 618짜리까지 중심 가격대 살짝 이탈했다가 지금 올라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올라갈 때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박스권 횡보했던 구간이 있는데 이런 구간들이 이제 매물대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박스권 상단이라든지 박스권 하단 요 밴드대에서 이제 반등이 나와주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그런 위치에서 반등이 좀 잘 나와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트렌드상, 그러니까 요렇게 지금 트렌드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인데 요 트렌드를 좀 벗겨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지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요거 지금 최근에 호재가 하나 나온 거 뉴스 기사 보셨죠? 네. 네, 오시아이하고. 네. 네, 자사주 소각하는 것도 있고 OCI하고 뭐 지분 수합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금호석유는 뭐 개별적으로도 이런 약간 호재가 있는 상황인데 보면 최근에 화학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반등이 괜찮게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화학주들 같은 경우는 뭐 피크아웃 이런 얘기 나오면서 좀 안 좋은 흐름들이 보여줬는데 사실 피크아웃이라고 해서 뭐 실적이 이제 더 이상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지 나빠진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거의 뭐 2조 가까이 지금 영업이익을 내고 있고 4분기까지 하면 뭐 2조 5천억 그리고 내년에는 실적이 조금 줄어들어서 뭐 1조 8천억 정도 내후년은 1조 5천억인데 이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9년이나 2018년도보다는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요걸 가치적으로 우리가 평가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내후년 2023년도에 나올 1조 6천억 정도의 실적으로 평가를 해도 시가총액이 지금 가격대보다는 한 3배는 더 올라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제 저평가되어 있고 실적은 또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기업이라면 앞으로 이제 배당도 좀 꾸준하게 더 늘려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자사주 소각하는 것처럼 이런 주주 환원 정책도 추가적으로 충분히 더 낼 수 있는 여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조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금호석유 같은 2차 전지 응급 바인더 시장에 진출을 해놨어요. 네. 그래서 요 부분에서 2차 전지 쪽에서의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뭐 매출이라든지 이익으로 이렇게 좀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금호석유는 이제 성장성이 좀 부재하다라는 이유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회사는 탄탄하고 실적은 좋고 다만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은 뭐 굴곡은 있지만 조금씩 이렇게 줄어드는데 새로운 어떤 성장적인 모멘텀이 부각이 될 때는 주가가 좀 상승을 강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바로 2차 전지하고 그리고 OCI 관련된 이슈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까지 이렇게 이제 진출을 하게 되면 주가는 뭐 우상향하는 흐름으로 돌리지 않겠나. 지금은 저점 지지를 받아야 되는 구간 저점 받고 그다음에 저항자리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동안 내려왔던 이런 내리막길을 탔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이제 올라가는 오르막길로 이제 바뀌어줘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시장이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시장만 어느 정도 받쳐주는 그런 그림으로 간다라고 하면요. 전기전자 섹터 강하게 올라올 거고 그다음에 화학 섹터도 이번에 시장 반등 나올 때 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하는 흐름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한 차례 제 생각에는 이런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21만 원 정도까지 상승했다가요. 네. 지금 보면 18만 원 정도. 그러니까 요번에 요렇게 이제 상승 20만 원까지 상승하게 되는 파동이 나오게 되면 요 파동의 한 절반 정도까지 되돌리는 흐름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이 만들어진다라면 그때부터는 N자 상승으로의 이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제 내리막길 끝내고 오르막길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선생님 추가 매수 여력은 있으세요 혹시? 네, 좀 있어요. 그러면 요거 기다리셨다가 네네. 요거 한 21만 원 정도까지 올라오고 나서요. 네. 여기서 이제 저항받고 만약에 이제 한 18만 원까지 이렇게 다시 밀려 내려올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저점 구간에서 우리 추가 매수 제가 아마 노란톡방에 이 금호석유 보유자분들은 추가 매수 하셔도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8만으로 내려오면 추가 매수를. 네네.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20만 원이나 21만 원까지는 일단 한번 올라줬다가 내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파동적인 측면에서 이 저항을 돌파를 충분히 해놓고 이제 눌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눌림이라는 건 뭐냐면 오르막길에 있는 게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자리가 만들어지면 그때 가서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또 전화 연결이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셀리드. 셀리드. 예. 자, 셀리드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선생님? 요번에 삼상인가 나온다더니 영 안 나오고 막 저기하네요. 항암 면역 치료제 관련된 백신 이거 백신도 있고 그죠? 예. 이게 지금 매수 평단이 얼마시죠? 지금 한 5만 천 원 정도 돼요, 이게. 수익이신데요, 선생님? 예, 조금 났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 하루만 내리면 저긴 거지, 이거. 그렇죠. 내일 내려버리면 손실이 될 수 있는 그런 가격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수익이시니까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예? 비중이 한 15%밖에 안 돼. 15%? 선생님 한 종목에 15%면 충분해요.
예. 예, 지금 딱 차트상은 보시면 올해 이제 셀리드 한 4월부터 이렇게 시세 크게 터졌던 그 출발 지점까지 이제 조정 딱 나왔다가 예, 예. 자리를 좀 잡아가고 있는 모습인데 아직은 그래도 내리막길에 놓여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까지는 내려왔는데 예, 예. 여기가 이제 바닥입니다라고 얘기 드리기에는 뭔가 뭐 이중 바닥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추세적인 부분이 위로 방향을 돌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 예. 예, 그래서 일단 바닥권에는 있으나 방향을 완전히 위로 잡아준 건 아니에요. 요게 제 생각에는 58,000원을 딱 뚫어내면 예. 그때부터는 이제 좀 위로 방향을 잡았다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요거 이제 뭐 매도 시점이 선생님 궁금하십니까? 예, 예, 예. 보자. 이게 사실 제약바이오 섹터들 지금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있는 거 아시죠? 예, 예, 예. 그것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평단이 지금 뭐 내려버리면 딱 손실로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라 그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 보니까 이거 거래도 안 오르는 것 같고 그전 비하면 좀 엄청 많이 오른 것 같게 되고 저도 그게 좀 저기였거든요. 걱정이 되셔가지고. 예, 예. 자, 일단 이렇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차트적인 흐름은 굉장히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섹터를 봤을 때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가 지금 보면 뭐 코로나19 영향도 있지만 기존에 뭐 제약주들이라든지 뭐 돌아가면서 한 번씩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거래도 나와주고 있고. 예, 예. 그런 거는 이제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셀리드라는 회사가 뭐 괜찮은 회사입니다. 제가 요 지금 봤을 때 뭐 실적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는 보시는 것처럼 뭐 아무것도 지금 잡힌 건 없어요. 그런데 이 회사는 이제 기술 특례로 이제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뭔가 상장 폐지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걱정을 하실 게 하나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뭐 임상 관련된 재료가 이제 있잖아요. 예, 예. 이제 그게 나올 때도 됐고 그 다음에 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면역 항암 치료제예요. 그러니까 항암 치료제가 굉장히 한동안 각광을 받았고 항암 치료제 뭐 개발한다 하면 주가가 막 많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면역 항암 치료제로 이렇게 좀 돌아서는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뭐 재료적인 부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달려 있겠지만은 그래서 섹터적인 부분 괜찮고 재료적인 부분도 괜찮고 주가적인 부분도 바닥권에 이제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딱히 지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지금 보면 한번 11월 17일 날 크게 이제 내릴 때 거래량이 크게 터졌잖아요. 예, 예. 요런 것도 긍정적으로 볼만해요. 누군가 물량을 크게 받아간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보고 지금 주가 흐름을 단기적으로 요 바닥권에서 흐름을 요렇게 우리가 한번 보면 저점을 잡았던 구간이 요렇게 잡혀 있습니다. 5만 원대 좀 지지를 하다가 한 차례 이탈시키고 그 다음에 지금 반등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예, 예. 예, 그리고 거래량이 뭐 딱히 일봉상에서 뭐 크게 터진 것처럼은 안 보이지만 우리가 이제 분봉으로 보게 되면 요 14일쯤에 거래가 좀 꽤나 나와줬어요. 보면 바닥권에서 우리가 이제 볼 때 뭐 거래가 크게 나왔다라고 이렇게 할 만한 구간이 바로 요 구간입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시세가 한 차례 나와주고 주가가 이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요 거래가 터진 저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요게 상방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손절가는 선생님 요 한 예. 49,3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보세요? 예, 예, 예. 예, 49,3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선생님 혹시 생각해 두신 가격 있으세요? 예, 한 8, 9만 원 정도. 8, 9만 원. 뭐, 예, 15만 원은 뭐 저기고. 보자, 8만 원, 9만 원. 예.
뭐 재료가 일단 뭐 저도 자세히 들여다봐야겠지만 예. 이게 만약에 지금 신약하고 있는 부분 이슈화 돼가지고 재료가 딱 나와준다라고 하면 선생님 생각하는 가격대까지 올 것 같아요. 8만 원 정도까지는 올 것 같거든요. 아유, 그럼 뭐 고맙지 뭐. 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보면 일봉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딱 그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5만 8천 원을 뚫어내면 그때부터는 위로 방향을 딱 잡는다고. 5만 8천 원 정도요? 네, 거기가 이제 지금 딱 보면 한 12월 달 들어서 만들어진 박스권 상단 저항 자리니까 그 예. 구간 뚫어내면 요 보시는 것처럼 횡보한 구간 보이시죠? 주가가 여기서 오랜 기간 좀 머물렀잖아요. 예, 고도 지구작 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요까지 요 5만 8천 원 딱 뚫어내면 올라올 거예요. 그럼 대략 뭐 한 7만 5천 원에서 한 8만 원 사이 될 것 같으니까 요 정도쯤 왔을 때 한 절반 정도 팔고 그러고 다시 한번 전화 주셔갖고 문의 주세요, 선생님. 예. 예, 그리고 손절가 아까 말씀드린 것만 잘 지키시면 큰 예. 손실 안 보시면서 수익은 좀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기 삼성 저 재료는 언제 나올지 모르지요. 그거는 알 수가 없죠. 제가 이제 뭐 회사 관계자가 아니니까. 그죠? 그건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될 것 예. 같고요. 만약에 그 이슈가 아마 뭐 나온다. 그러니까 뭐 뉴스가 나오지 않더라도 그게 실질적으로 나올 때쯤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 주가가 먼저 아마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미리 아는 사람들이 사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나오기 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 선생님은 지금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은 매수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대로 예. 한번 손절가만 잘 지키시고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성공 투자하세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 물 한 모금 마시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담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 연결이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어떤 정보 궁금하세요? 네, KMW. KMW, 네네. 5G 관련주다, 그죠? 네. 평단이랑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너무 제가 물타기를 해갖고 50%고, 예. 네네. 지금 46,800원. 46,800원. 네. 이거 뭐 상가 한번 가주면. 52,000원에 했어. 네. 이게 물타기에서 다운시킨 게 그래요. 그래도 선생님 다행입니다. 그래도 뭐 그렇게 저 위에 막 3만 뒤에 있는 게 아니라 가지고. 네. 다행이네요. 그래도 물타기는 어떻게 좀 잘 하셨네요, 보니까. 예, 물타기를 4만 원대에 물타기를 좀 많이 했어요. 4만 원대. 예. 저쪽 구간에서 잘 하셨다, 선생님. 자, 근데 지금 자꾸 내려가니까 그죠? 이제는 좀 올라와 줄 때가 된 것 같은데. 네. 근데 오늘도 또 내려가더라고요. 자, 봅시다. 일단 뭐 선생님 오래 보유하고 계셨으니까 사실 네. 어떤 종목인지는 잘 알고 계시죠? 네. 실적이 3분기에 이게 제대로 좀 찍혔나요? 네. 요 앞에 우리 계시던 배현철 대표님 네네. 하고 많이 상담을 했었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아. 항상 이 방송을 보고 이렇게 했는데. 네. 아이고, 지금 보니까 네. 제가 이제 5G 관련주들은 네. 뭐 선생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5G가 사실 이제 인프라 각 국가들마다 이제 5G 확충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나라도 지금 5G 관련해서 인프라가 뭐 전국적으로 다 깔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뭐 어디 가면 뭐 LTE 터지고 어디 가면 뭐 5G 네네. 터지고 막 이러는 상황인데 결국 이제 인프라 확충은 계속 돼야 되는 부분이고
네. 미국도 지금 뭐 2025년까지 해서 이 5G 망을 갖다가 좀 미국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 깔겠다라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코로나19가 이제 터지면서 이게 좀 많이 딜레이가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올해 이제 2분기하고 3분기 이제 적자가 나왔고 네. 요게 이제 흑자로 좀 전환이 되는 그런 모양새가 나와줘야지 아마 확인이 네. 그 실적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찍히는 게 확인이 돼야지 제가 봤을 때는 KMW도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올 것 같아요. 보면 네. 5G 관련주들 뭐 몇 종목 여러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HFR이라든지 뭐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그 5G 관련주들 대부분이 실적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은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반등이 가파르게 나와줬어요. 네. 그런데 지금 실적이 KMW처럼 아직은 안 지키고 있는 종목들은 바닥권에서 이렇게 조금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시가총액이 조금 가벼운 종목들은 그래도 5G들 반등 나올 때 좀 같이 움직여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KMW는 제가 봤을 때 이제 뭐 4분기라든지 내년 1분기 정도에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는가 이 부분이 좀 관건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기술적으로는 지금 딱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여기 예전에 동그라미 요 꺼놓고 요쯤에서 반등이 나올 겁니다라고 했었는데 보시면 여기서 이제 반등 한번 줬고요. 네. 요 지금 4만 원대 살짝 하단 자리가 지지를 강하게 받을 수 있는 위치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지금 요 저점 구간 있잖아요. 3만 5천 원짜리 딱 찍어줬잖아요. 네. 요 자리는 이탈을 안 해야 돼요. 요 자리는 좀 지켜줘야 되는 위치다라고 생각을 해두시고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뭐 시장이 크게 뭐 밀리지 않는 다음에는 좀 지켜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11월 30일 날 시장이 2,900포인트 이탈하면서 크게 빠졌을 때도 요 가격대는 지켜줬어요. 그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번에도 여기를 좀 지켜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시면 하단 자리에서 지금 자리는 뭐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지금 한 차례 크게 나와줬고 이 바닥권에서 거래가 한번 크게 나와준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나 네. 내리막길로 이렇게 계속 내려오다가 밑에서 거래가 좀 툭 터지면 그게 이제 방향을 위로 잡든지 아니면 위로는 못 잡더라도 옆으로는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힘이 들어왔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면 제 생각에 뭐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아갖고 조정받고 눌리고 하게 되면요. 뭐 3만 한 7천 원에서 6천 원 밴드 때 요 구간대에서의 좀 지지를 받는 흐름들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요 저점에서 요렇게 이제 12월 달 들어갔고 상승했다가 지금 조정 며칠 받고 있잖아요. 그죠? 네. 예, 요 구간에 보면 지금 제 생각에 뭐 최대치로 나올 수 있는 자리가 한 3만 8천 원 구간에서는 못해도 반등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위치니까 요대로 한번 뭐 손절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잖아요. 그죠? 네. 이거 52,000원대 제가 네네. 그때 팔려고 했었는데 제가 또 상담을 하니까 팔지 말라고 하셔갖고 제가 그때가 매수가가 왔었나요? 네, 52,000 7월 8월 달에요. 아, 그랬구나. 예, 그래서 제가 매도를 그냥 했어보면 됐는데 제가 또 상담을 또 했었죠. 아, 그때 매도를 해버렸으면 됐는데. 네. 아, 그럼 일단은 지금은 선생님 요 기다려 보시고요. 네. 선생님 비중이 50%는 좀 많이 크잖아요. 제가 물타기를 했어. 그렇죠. 그러면 요거 일단 반등 나오면 선생님 매수가 올라오면요. 네. 46,800원이니까 요까지는 선생님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는 요 하단만 이탈 안 하면 올라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략 한 48,000원까지는 제가 봤을 때 기술적으로는 올라올 수 있는 자리다 생각 들거든요. 예, 48,000원 정도요. 네네, 보수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까지는 올라올 것 같으니까 그리고 지금
요 구간에서의 그 주가 흐름이 저는 상당히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올라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네. 뭐 제가 이거는 올라올 거예요. 걱정 마세요라고 말씀드리기에는 그 정도까지 확신이 드는 모습은 아니고 네. 일단은 바닥을 좀 다져가고 있는 모습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분기 실적만 좀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뭐 한 차례 튀어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고 시장이 조금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면 지금 전기전자 섹터 내에서 5G 관련주들 제가 봤을 때 시세 좀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따라서만 좀 올라와 준다 하더라도 한 48,000원까지는 올라올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쯤 왔을 때 요까지 안 와도 한 47,000원만 와도 선생님 네. 일단은 절반은 네. 팔아버리고 아시겠죠? 네. 네네. 그래야지 나중에 혹시나 그 정도 48,000원 왔다가 선생님 이제 매도를 못 해갖고 또 이래 밀려 내려오면 또 대응을 할 수 있는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이런 옵션이 좀 열리니까 네. 그렇게 해둡시다. 아시겠죠? 네네. 네, 감사합니다. 한 두어 달만 잘 버텨보세요, 선생님. 네네. 감사합니다. 네, 성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은 문자 상담이네요. 이월드 문의 주셨고 2,900원에 비중이 20%, 2,900원. 오늘 시세가 좀 강하게 나와줬는데 이게 이월드가 오늘 뭐 이슈가 하나가 있었어요. 이게 그 토스 관련해 갖고 지분 요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그 상한가 간 종목이 하나 있는데 한국전자 인증이 이제 요 토스 관련해 갖고 지분이 좀 부각되면서 이제 올랐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토스가 이제 상장을 뭐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비상장 회사잖아요. 비상장 회사인데 이게 지금 보유한 지분을 갖다 투자를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투자하는 회사에서 니들 보유하고 있는 이 주식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고 주식을 받을 텐데 거기에 대한 가치를 이렇게 산정을 하니까 한 주에 한 20만 원 정도로 이렇게 평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가치가 기존에 토스 하면 지금 장외에서 한 8조 정도의 가치를 평가받고 있어 라고 사람들이 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16조 정도로 평가를 해준 거예요. 투자하는 회사에서. 그 말은 뭐냐, 나중에 실질적으로 상장할 때 토스는 16조 정도의 이런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16조라는 게 사실 그 크게 안 와닿잖아요. 보면 지금 KB금융입니다. 국민은행이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시가총액이 23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KB금융 거의 뭐 KB금융권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상장하게 되면 카카오뱅크가 이제 기존의 금융권들의 시총을 훨씬 뛰어넘었던 것처럼 그렇게 좀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이제 기존에 생각했던 가치보다 크게 부각이 되니까 이런 토스에 투자해놓은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전자인증처럼 시가총액이 좀 적은 이런 가벼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도 갔고요. 이런 이월드는 지금 제가 자세하게 뭐 토스 지분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전자인증은 한 5.67%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16조라고 했을 때 5%로 따지게 되면 이게 굉장히 큰 8천억 정도가 넘는 금액이잖아요. 이제 회사는 1,900억밖에 안 됐는데 보유하고 있는 투자한 회사의 지분 가치가 뭐 거의 8천억에서 1조다. 그러면 상장됐을 때 그 주식 팔아도 지금 아니면 지금 비상장으로 어디 다른 데 팔아도 엄청난 차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상한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월드도 덩달아서 따라 움직였었고요. 그 다음에 한화투자증권 이 종목도 오늘 저희 이제 도너리포트에 들어가 있는 종목인데 이것 때문에 좀 움직였어요. 토스 지분이 한화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8.8%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이슈인데 지금 보유하신 가격대 3,000원 조금 안 되는 가격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뭐 무난하게 토스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이 관련주들이
하나의 뭐 테마처럼 이렇게 상승을 해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또 올라올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이월드 같은 경우 차트상 보면 굉장히 저점 구간에 놓여 있거든요. 보면 18년도, 19년도 저점 구간에 위치해 있는 그런 가격대에서 지금 주가가 반등을 보여줬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구간을 뭐 딱히 크게 이탈하지 않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추세적인 흐름은, 그러니까 방향은 아직도 내리막길입니다. 요 보시면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내려오고 있는데 오늘 거래가 굉장히 좀 크게 터졌죠. 평균 대비해서 뭐 한 6개월 동안에 이런 거래가 없었는데 이렇게 크게 터져준 부분은 분명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점 구간,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쌍바닥을 만들어 놓은 요 저점 자리를 이탈시키지 않는다 하면 1,900원인데 이 구간만 잘 지켜준다라고 하면 매수가까지 3,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월드는 이 토스의 지분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한번 검색을 해보거나 이제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자분 문의 주신 분께서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요. 지금 시가총액이 3,000억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다시피 5%만 들고 있어도 8,000억에서 1조 가량의 지분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된다라고 하면 대장주는 일단 어찌됐든 아까 상한가 갔던 그 종목인 것 같아요. 한국전자인증. 그래서 한국전자인증 꾸준하게 상승해주면 다 같이 따라서 움직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내리막길을 오르막길로 이렇게 방향을 바꿔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으로 만들어주고 올라가주는 그림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뭐 3,000원 넘어서도 충분히 주가 올라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 3,000원 정도 기대해 보시고, 뭐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그쯤 와서 문의를 또 주신다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한 뭐 제 생각에는 이거는 심증입니다. 기술적으로는 한 3,000원에서 3,500원 선일 것 같고요. 잘하면 이게 이제 토스가 상장한다라는 기사가 나온 거나 뭐 이렇게 되면 한 4,000원도 넘어설 수 있지 않겠나. 끼가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평소에 급등락을 좀 했던 종목이라서 충분히 뭐 상한가 한두 방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생각되니까 뭐 실망하지 마시고 이대로 잘 보유하셔가지고 수익권까지 끌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인데 코롱인더네요. 코롱인더. 자, 코롱인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락장, 그러니까 이제 처음 우리 하락이 나왔던 한 8월달 그때부터 10월달까지 해서 반등 흐름이 좀 쭉 잘 나와줬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 당시 이제 수소연료 전지 쪽이랑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좀 굉장히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고, 그때 뭐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뭐 상승 흐름 2차 전지 섹터 굉장히 강하게 나왔잖아요.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 코롱인더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잘 올라왔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좀 상승하던 추세를 이탈을 시키고 지금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지금 상승 트렌드,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부터 올라가고 있는 방향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하면 조정을 충분히 뭐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인지를 해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는 방향은 여전히 이탈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이런 트렌드 라인은 이탈을 했으나 여전히 상승 추세에 놓여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이제 기술적인 부분으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코롱인더 95,000원의 비중이 5%시거든요. 95,000원이면 대략 뭐 한 요 정도 되겠네요. 95,000원이면 요 정도 가격대니까 제 생각에 요게 지금 앞에 보이시는 지지를 해준 구간, 그러니까 요 이제 7만 원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돌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 구간을 이탈시키지 않는다라면 저는 추세는 상방으로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요 구간에서 되돌리는 흐름이 만들어졌을 때 이렇게 이 지금 내려오다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 나오죠. 그러면 그때 가서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세요. 아마 5일선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될 겁니다. 지금 보면 5일선 타고 쭉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는데 그런 흐름, 5일선 위로 한번 시세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21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한번 나온다라면
긍정적으로 이중 바닥을 찍고 방향을 이제 다시 한번 단기 추세를 상승으로 돌린다. 그러니까 단기 추세는 장기 추세는 상승이고 단기 추세는 지금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었거든요. 요거를 이중 바닥 잡고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림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추가 매수 5% 정도 하고 아직은 지금 보면 여기를 지지할지 아니면 깨고 내릴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리다가 올라가는 방향을 이렇게 딱 잡아주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 가서 추가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요거 흐름이 나온 것 같은데 할 때 노란 톡방 들어오셔갖고 저한테 코롱인더 지금 그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향 돌린 겁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유튜브인가요? 유튜브 전화 연결이네요. 자, 전화 연결.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선생님. TV 소리 예. 좀 줄여주세요. 예. 예, 전화로만 저하고 통화하실게요. 예. 예, 선생님 보유하신 종목 어떤 거세요? 롯데 정밀화학인데요. 롯데 정밀화학. 예. 비중과 평단은 어떻게 되세요? 81,000원에 30%. 81,000원에 30%. 예. 최근에 사셨네, 그죠? 예. 81,000원에 30%. 자, 선생님 손절할 준비 되셨습니까? 예? 손절할 준비 되셨습니까? 손절 전혀 생각 손절해. 안 해두셨어요? 예. 그래요. 그러면 어디까지 끌고 얼마까지 내려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죠? 75,000원을 무너지면은 손절을. 75,000원? 예. 그죠? 한 75,000원은 75,000원 너무 짧은데요, 선생님. 75,000원은 제가 봤을 때는 롯데 정밀화학이 여기서 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이 흐름을 깨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예. 예, 요거는 깨지 않을 것 같은데 요 보면 지금 전저점 구간 있죠, 요 구간. 예. 요 구간은 한번 이탈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예. 그러면 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저점 트렌드 라인이 이렇게 지금 저점들끼리 연결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요. 예. 요 부분을 이렇게 밟고 반등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얼마까지 거기? 지금 그게 뭐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요래 보면 여기 이제 갭 구간이 딱 열려 있는 자리 한 71,000원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71,500원에서 71,000원 밴드대가 될 것 같은데 요 자리만 이탈 안 하면 제가 봤을 때 롯데 정밀화학은 다시 한번 반등하는 그림이 나올 거예요. 지금 보면 단기적으로 10월 달부터 이렇게 내리막길 내려오는 요 트렌드를 딱 만들어 놓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서 일단 위로 방향을 이렇게 돌리려고 하면 요 지금 선생님 말씀하셨던 75,000원짜리 요 조금 밑에 보면 74,000원이거든요. 예. 요 자리를 지켜주고 돌려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제가 봤을 때 뭐 살짝 이탈시켰다가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추세대 하단 자리를 좀 손절가로 잡고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절가 제시해 드린다면 7만 원 한번 잡고 가봅시다. 괜찮으시겠어요? 7만 원을 그러면 손절하란 말입니까? 7만 원 깨지면 예, 7만 원이 깨지면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 이렇게 쭉 상승해 왔던 이 흐름이 이탈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사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63,000원 안 깨지면 그냥 갖고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63,000원이요? 예, 63,000원. 근데 63,000원까지 내려오면 이게 지금 81,000원 매수하시는데 손실이 너무 크쁘잖아요. 그죠? 예. 그죠? 한 20% 넘게 손실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조금 안 될 것 같고 요거 제가 봤을 때 선생님 그냥 7만 원 정도면 그것도 굉장히 넉넉하게 손절선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기업적인 내용은 어떻게 잘 알고 계신가요?
예. 예, 뭐 많이 저평가되어 그런데- 있어요. 예. 예? 저평가되어 있다고. 실적이 예. 지금 저평가입니까? 실적 저평가예요. 지금 보면 3분기까지 1,600억 나왔거든요. 영업이익이. 예. 그러면 이제 4분기까지 하면 지금 컨센 자체는 2,400억 나와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4분기 정말 회사가 죽을 써갖고 돈을 못 벌었다 칩시다. 예. 그래갖고 2천억 정도 1년 딱 결산했는데 2천억이 나왔어요. 예.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이 1조 9천억인데 2조가 안 되잖아요. 예. 영업이익이 2천억이면 거기 곱하기 10 딱 하면 적정 주가는 시가총액 2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저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곱하기 10으로 이렇게 알려드린 것도 사실 어려운 건 아닌데 지금 뭐 방송으로 들으시기에는 뭔 소리 하는 거지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영업이익 올해 만약에 2,400억 달성하면요. 시가총액이 한 2조 4천억에서 3조 가야 돼요. 그러면 지금 한 5천억 정도 빠져 있는 거니까 많이 저평가되어 있죠. 한 20% 30% 정도는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예, 그래서 실적대로만 만약에 가준다 하면요. 실적대로만 가준다 하면 뭐 제 생각에는 다시 한번 뭐 9만 5천 원이나 10만 원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 정도에서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그 물을 좀 태우면 됩니까? 비중을 좀 더 실으신다고요? 30%면 선생님 요거 비중 충분한 것 같습니다. 뭐 더 실어갖고 깨지면 어떡해요? 그죠? 실적 대비해서 그럼 이렇게 하세요, 선생님. 만약에 내려오면 더 싸지는 거니까, 그죠? 예. 내려오면 더 싸지는 거니까. 그래 얼마에 그걸 물을 태우면 아시고? 저는 선생님 가급적이면 7만 원을 이탈하면 손절을 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선생님이 만약에 손절이 안 되시고 나는 추가 매수를 해서 길게 볼 거야 라고 전략을 짜신다면 7만 원 아래로 해서 6만 5천 원까지 분할로 추가 매수 가격대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만 5천 원대요. 아시겠죠? 예. 그래도 가급적이면 선생님 차라리 손절하고 종목 교체하시는 게 나중에 좋으실 거예요. 예. 예, 만약에 이게 부러진다면 이 자리를 7만 원짜리 깨진다 하면 예. 장기적인 이 트렌드 라인을 깼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안 좋은 흐름으로 계속 밀려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또 추가 매수하고 마음고생 하시는 것보다는 잘라내시고 좀 더 성장을 많이 할 수 있고 주가 상승폭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접근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저기가 깨지면 시장이 크게 좀 빠졌을 겁니다. 그러면 손절하고 보시면 다른 종목들도 다 내려 있기 때문에 또 더 싸게 그래, 좋은 종목들. 아까 코롱인들 바꿔볼까요? 뭐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긴 한데 실적적인 부분을 봤었을 때는 뭐 글쎄요. 뭐 비슷비슷해요, 사실. 근데 코롱인더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라는 그런 성장성이 있는 섹터에 놓여 있는 종목이잖아요. 예. 그래서 좀 더 뭐 주가 탄력이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은 만약에 손절을 하시게 되면 그때 가서 선생님 노란톡방 들어와가지고 아니면 제가 요 방송 끝날 때쯤 되면 도너 리포트 이렇게 종목들 편입시키거든요. 그런 것들 참고해 보셔도 좋습니다. 예. 아시겠죠? 예. 고맙습니다. 네, 성투자하세요.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잠시 우리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튜브에 종목들 문의 주신 종목들인데
젠백스 링크 문의를 주셨네요. 1,560원에 비중 20%. 1,560원이면 어유 수익이시네. 역시 우리 서울경제TV를 애청해 주시는 유튜버 분들께서는 이렇게 수익이 항상 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1,560원에 비중 20%. 사실 어떤 게 궁금하신지도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봅시다. 자, 앞으로의 전망. 젠백스 링크 지금 보시면요. 사실 뭐 젠백스 링크가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뭐 터지고 나서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뭐 대단하게 시세가 막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굉장히 뭐 엄청나게 이렇게 시세 분출을 했던 종목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뭐 이렇게 크게 빠졌다가 바닥권에서 뭐 올라온 걸 따진다면 그래도 뭐 한 3-4배 정도는 올랐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정도 사실 안 간 종목은 소형주들에서 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에 이제 필링크라는 회사였는데 이렇게 이제 좀 사명을 변경을 했고요. 이게 바이오로 좀 이렇게 신사업적으로 진출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회사는 굉장히 지금 탄실하고 괜찮아요. 시가총액 1,300억의 소형주고 주가도 지금 차트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올랐다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까지 이렇게 다 내려와 가지고 이거는 보시는 것처럼 쌍바닥을 찍고 방향을 위로 잡아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렌드를 이렇게 좀 만들어 놓은 모습이기 때문에 이 트렌드 하단에서는 상방으로 좀 반등이 나온다라고 좀 놓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만 뭐 어느 정도 받쳐주는 그림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젠백스 링크는 뭐 추가적인 상승 흐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될 것 같고 여기 지금 1,800원 저항자리하고 1,900원 저항자리 두 개가 보이는데 이 전고점 저항자리 제 생각에는 넘겨줄 가능성 높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손실권으로만 수익권이시니까 손실권으로만 가지 않게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익절가를 잡아 드릴게요. 1,590원. 1,590원 익절가 잡으시고 여기 이탈 안 나온다면 아마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1,800원 그다음에 1,900원 자리에서 분할로 일부 절반 정도는 나눠서 매도를 하신다 생각하시고요. 나머지 그 가격대 제가 말씀드렸던 1,900원대 위로 돌파가 나오게 되면 시세가 좀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한 번은 만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개인적으로 이 젠백스 링크가 어떤 이슈나 모멘텀을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꾸준하게 실적을 내고 있는 부채가 없는 소형주의 현금성 자본도 굉장히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뭐가 엮여도 엮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저점 구간에서 매수 잘 하셨고 이대로 한번 잘 보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GH 신소재 문의 주셨는데 음압병상 관련주로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이 거의 대장급인 것 같아요. 대장이고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음압병상을 어떻게 좀 확충을 해라라고 지시를 좀 하셔가지고 그거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불거지면서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나왔는데 옷장 들어갔고 SY라는 종목이 시세가 가장 셌습니다. 그래서 요 SY가 제 생각에는 이제 단기적으로 대장 노릇을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게 이제 뭐 추가적으로 뭐 대장질을 해서 내일부터 뭐 시세가 나오던 아니면 하루나 이틀 쉬다가 시세가 나오던 오름세가 좀 만들어질 가능성 높다라 보여지고요. GH 신소재도 뭐 긍정적인 자리예요. 저는 이거 오늘 매수로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 위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오늘 도노리포트에 편입을 시킬까 말까 좀 고민을 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지금 제가 편입을 안 시켰던 이유는 여기 보시면 이제 거래량이 한번 이렇게 좀 섰던 게 전고점 저항자리 1,500원을 살짝 돌파시키면서 섰던 부분들이 조금 마음에 안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뭐 한 3일, 4일 정도 이렇게 또 조정 나오면서 충분히 요 물량 소화하는 그림을 보여준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20선
지지 라인도 있고 그래서 상승 흐름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확산세에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병상이 없어갖고 치료를 못 받고 사람들이 죽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한 차례는 더 파동이 남아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보면 1파, 2파, 3파, 4파 조정이었고 이번에 한 5파 정도는 남아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흐름이 나오는지 한번 잘 지켜보시고요. 손절가는 뭐 오늘 저점 자리를 딱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370원 손절가 제시해 드리겠고요. 위로는 일단 올라가게 되면 분봉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항 구간이 분명히 딱 있습니다. 그래서 10,000원 가격 저항이 있으니까 여기서 일단 절반 매도, 나머지 절반은 고점 돌파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요. 돌파 못하고 밀려 내려온다면 수익권에서 챙기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도너 리포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제 한 4종목을 편입을 시켰어요. 4번 방송했으니까요. 월화만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 종목들 흐름을 쭉 보면 제가 드린 날, 그러니까 오늘 드리면 다음날 아침에 저점 구간에서 매수하고 드렸던 가격들 그리고 시세가 이제 강하게 나왔었거든요. 당일날 바로바로 시세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한화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제가 시가 이하로 공략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지점에서 이제 매수를 하신 분들은 당일날 바로 시세가 한 16% 정도까지 올라갔었고요. 지금 또 일부 차익 실현하시라고 노란톡방에서 얘기 드리고 비중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는 물량 정도만 계속 끌고 가보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종목 국전약품 오늘 리뷰를 해드려야 되는 종목인데 이 종목 역시 제가 시초가 이하로 말씀드린 날 12월 15일이었습니다. 요 전날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요날 바로 시세가 또 한 16% 정도 올라왔습니다. 오늘 도너리포트에 편입시킬 종목, 그러니까 국전약품 같은 경우도 사실 코로나19 관련 종목이죠.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있고 아직은 보시는 것처럼 20일 이평선이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오늘 저점 구간에서 또 이렇게 시세가 한번 나왔는데 한국 BNC죠. 오늘 거래된 가장 크게 나왔던 종목. 이 종목 상승하면서 좀 따라 움직인 흐름이 있었어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저항 자리를 돌파를 못했는데 국전약품 같은 경우는 일단 1차 목표가로 제가 잡아드렸던 가격대가 14,5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목표가 달성을 했고 일부 비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대로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가 위에 놓여 있는 종목이니까 여러분 종목은 계속해서 앞으로도 나올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한 종목 이렇게 목매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매수가를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금액보다 아래로 내려간다라면 손실권으로 들어가는 게 되잖아요. 줬다가 뺏는 것보다 가장 안 좋은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익권에서는 꼭 매도를 하시길 바라겠고 이런 부분들 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찍고 노란 톡방으로 입장을 하시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또 자세하게 이 종목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종목 더 리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제주 반도체예요. 이 종목 오늘 조정이 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계시면 기분이 굉장히 언짢으실 텐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았기 때문에 전기전자 섹터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이 종목 역시 제가 월요일 날 12월 6일 날 소개해드리고 다음날 저점 구간 가격대 잡아드린 곳에서부터 대략적으로 한 15% 정도 수익권으로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지금 조정이 나와 있는데 아직은 제주 반도체 끝난 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 지금 트렌드 라인으로 봤을 때 저점 구간 지지해주면
반등하는 흐름 나올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실적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입니다. 내려오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시장만 어느 정도 안정을 찾나 안 찾나 이것만 잘 보시고 이대로 제가 알려드리는 전략대로 여러분들이 하셔도 되니까 수익을 일단 챙기신 분들은 축하드리겠고요. 아직 못 챙기신 분들 있으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어떤 식으로 저점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물어보신다면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종목인데 오늘은 CTK라는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자, CTK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인류 생존 테마 이런 거 막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신재생에너지, 2차전지 뭐 지금 올해 핫했던 그런 섹터들은 대부분 우리가 인류가 살아남기 위한 기후변화에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CTK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화장품 패키지를 수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장품 제조를 하는 곳에서 요 이제 포장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수출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 CTK의 자회사가 썩는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방법을 개발을 해냈습니다. CTK 뭐 캐나다인가 하여튼 캐나다 쪽에 있는 기업인데 이게 좀 획기적으로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보면 우리 이제 나무라든지 이런 이제 톱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이 플라스틱을 제조를 할 수 있고요. 요거 그냥 버리면 땅에서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료로도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그것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앞에 한 차례 급등을 했었고요.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플라스틱 제로 사회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이런 인류 생존을 위해서 좀 각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쓰레기를 좀 줄이고 배출가스 줄이고 해야 되는 부분이랑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잘 맞아 떨어져 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 CTK 지금 바닥권에서 보면 거래량이 이제 한 차례씩 이렇게 쓰면서 급등락을 좀 거치고 있어요. 앞에도 한번 크게 급등을 했었고 조정받고 이후에 또 이제 급등을 이렇게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종목 굉장히 이제 끼가 있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윗꼬리 달고 많이 밀려 내려왔습니다. 아무래도 요 기간적인 조정이 짧았기 때문에 요 고점에 뭐 물려 계시던 분들 본전 심리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윗꼬리 달고 밀렸기 때문에 큰 폭의 조정이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보시고 좀 장기적으로 보셔도 이 썩는 플라스틱이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각 국가들의 규제나 뭐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재료니까 샀다 팔았다 계속 하실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선정을 해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업적인 내용도 썩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셔서 보시고 매수가는 일단 시초가부터 공략 가능하고 시초가부터 아래로 이렇게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 9,850원 제시해드리겠고 목표가는 노란톡방 들어오셔갖고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장 아직 코로나19 관련주들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음압병상이나 산소호흡기, 뭐 치료제 관련주들 배송이나 포장 이런 거 위주로 여러분들 거래량 들어온 종목들 위주로 단기 트레이딩 하시고요.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도 여러분 성공 투자하시고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